다음으로는 치질약의 종류 및 양리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질약은 항문 주변에 발생하는 치핵, 치열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로서 치핵이 치질 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우리가 흔히 치질약이라 함은 치핵을 치료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치질 치료의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심하지 않는 치질의 경우는 대부분 보존요법과 약물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약물 치료의 목적은 치질에 의해서 생긴 염증을 감소하며 항문 주위의 근육을 이완하고 혈액을 순환하여 치질 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치질약의 종류로는 식물성 플라보노이드 등의 경구약과 항문 주변에 직접 작용하는 좌약, 크림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구약 중 식물성 플라보노이드 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노란색 계통의 색소로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토시아닌, 플라보놀, 플라보노이드, 이소플라본 등이 있으며 과일의 표면이나 잎의 표면, 꽃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의 손상을 막고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개선하여 혈액의 순환을 정상화하여 항염 등의 작용으로 치질에 의한 출혈, 가려움, 부종, 통증 등을 개선하여주며, 약의 종류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오스민, 트록세로틴, 헤스페리딘, 일반적으로 미세정지 플라보노이드 등의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있습니다. 미세정제 플라보노이드 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세정제 플라보노이드 제제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니톨이나 종근당의 측식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보시면 미세정제 플라보노이드 성분,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주의사항, 특장점에 대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용법 용량에 대해서 보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문의 치핵 증상에 이제 급성 질환, 갑자기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급성인 경우에는 4일간 아침 저녁으로 3정씩 복용하고, 그리고 이후 3일간은 아침 저녁으로 2정씩 복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세정지 플라보노이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디오스민을 아주 작은 형태로 갈아가지고 만든 것으로서 이걸 헤스페리딘 성분과 이렇게 결합시킨 물질입니다. 그래서 미세정지 플라보노이드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정맥의 긴장도와 림프액의 배선을 개선할 수 있고, 염증 과정에서 미세순환을 보호하고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또 감소시켜주며, 정맥 부전증이나 또는 정맥 내피의 활성화를 또 억제시켜주고, 다음과 같은 증상, 작용들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문질환 수술을 하고 나서 항문내과에서 많이 처방하는 베니톨 같은 그런 제제로서 효과의 면에서는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이는 이제 디오스민 성분으로 있는 디오맥스, 600ml, 이건 하루에 한 번 먹게 되어 있죠. 그리고 치센, 치스민, 프레파베인, 치스민. 이 제제들은 사실은 다 같은 약들이고요. 이제 회사가 다른 약들인데 성분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제들의 성분들을 보면, 이제 디오스민 300ml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2번 한정씩 아침, 점심, 저녁을 복용을 하게 돼 있죠. 아침, 저녁이 아닌. 그리고 600ml는 보통 하루에 한 번. 근데 보통 저는 이제 이거를 점심이나 저녁에 복용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특장점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오스민이라고 하는 것들의 성분의 유래는 이제 감귤 껍질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우리가 귤 껍질이 노랗잖아요. 거기에서 추출한 식물성 플라보노이드 성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양파에서 추출한 퀘르세르틴이나 헤스페리딘과 같은 플라보노이드와 또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요즘에 양파 추출물인 헤스페리딘, 죄송합니다. 퀘르세틴 제제를 많이 복용을 하시잖아요. 이제 이와 같은 플라보노이드 제제도 우리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디오스민의 이제 입자 구조에 대해서 좀 나와 있고요. 알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생겼다라는 이렇게 생겨 있고요. 이제 디오스민은 이제 혈관 내피 부착 분자의 발현을 좀 감소시켜서
모세혈관의 손상을 억제하고, 그 다음 하지의 정맥 기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맥 부전증에서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아라키도닉 애시드, 우리가 염증 반응에서 일어나는 이제 이거에 여기 보시면 아라키도닉 애시드 어떻게 또 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항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나와 있는데, 뭐 이거 약간 좀 어려운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싶으면 이걸 또 보시고 궁금하시고 하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 아라키도닉 애시드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따로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디오스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제재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마일드하게 쉽게 우리가 복용할 수 있는 약들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식물성 플라보노이드 경구약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항문 주변에 직접 작용하는 외용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용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림 제제나 아니면은 자약 제제가 있죠. 자, 외용제는 연고, 크림, 자약 등 항문 주변에 직접 작용해서 우리가 근육에 의한 소염, 극소적인 통증의 안화, 혈관을 또 수축해서 출혈 등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들 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용제를 사용하기 전에 이제 저는 그 혈압의 유무, 혈압이 고혈압이 있는지, 그리고 고혈압이 잘 통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그 외용제를 주게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항문 주변에는 작은 이제 혈관, 모세혈관들이 많이 있어서 외용제를 쓰더라도 전신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혈관 수축제를 쓰게 되면 혈압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외용제를 쓰시기 전에 내가 혈압이 뭐 고혈압 환자다, 그리고 뭐 약을 잘 드시고 통제가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혈압이 뭐 들쑥날쑥하다, 그래서 그걸 또 감안을 해서 그 말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맞는 외용제를 아마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단일 성분의 외용제로는 각기 다른 이제 효과를 이제 지니고 있는 단일 성분의 외용제가 있고 복합 성분의 외용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분들 중에 항염 작용을 하는 성분, 그 다음에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것, 통증을 감소시키는 뭐 리도카인이나 이런 제제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혈관을 수축시키는 이런 물질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용제 중에 있는 그 성분들에 대해서 잘 알기는 어렵겠지만, 각가지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성분들의 각각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용제 중에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비타민 E는 이제 상처 치료를 이제 위해서 비타민 E나 또한 비타민 A가 들어가 있고요. 또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알란토인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치핵은 항문 주위에 그런 이제 정맥의 혈관들이 늘어나서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이완제를 사용해서 항문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혈액의 순환과 정맥 순환의 재생을 이렇게 도우면 통증이 또 완화되기 때문에 이완제를 사용하고요. 단일 성분의 근이완제로 된 이제 외용제는 이제 니트로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의 렉토제식이라는 연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문의약품이고요. 뇌 처방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또 있습니다. 또한 항문 주변에 이제 스테로이드제 등이 이제 사용이 돼서 소염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게 있고요. 또한 이제 그 가려움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악화시켜주죠. 그래서 연고 중에 이제 히드로코티손 같은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또한 이제 리도카인이나 이와 같은 극소마취제 성분이 있어서 항문의 자결감, 통증 등을 좀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증이 있을 때 가장 무난하게 고혈압 환자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프라목신이라는 성분, 우리가 뭐 제품으로는 뭐 헤모렉스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항문 질환에 사용하는 경구약과 그 외용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항문 질환을 그 전에 우리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어떤 1, 2, 3, 4기를 통해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이상의 것을 넘어가면 항문외과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그 배변 습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음주의 습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질환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항문이 질환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